우리는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며 매 순간 성장하는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편리한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오늘의 서울. 현대 문명 속에서 눈부신 변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높은 빌딩 숲 뒤에는 여전히 오래되고 낡은 키 작은 집들이 존재한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기와지붕 사이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집들. 한때는 비효율과 낡음으로 표현되며 잊혀져 가던 한국의 집, 한옥. 하지만 이 오래된 집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 시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는 오늘도 그런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낡은 한옥집을 보수하고 있는 현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허물고 새로 지었을 법한 오래된 한옥집에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오래된 집들을 그냥 허물기보다 한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선 아주 합리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가옥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회동에 위치한 한 한옥집. 햇살을 가득 머금은 마당. 마당에서 보이는 문 안으로 들어서면 찻상이 놓인 오래된 대청마루를 만날 수 있다. 석가래 하나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이곳은 치과. 치과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공포와 거부감을 덜어내기 위해 이들은 한옥집을 병원으로 선택했다. 우리의 이 소중한 전통을 보존하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할까요? 차가운 기구와 소리가 만들어내는 익숙한 거부감 속에 누워서 진료받는 환자들을 위해 가장 신경 쓴 곳은 천장이라고 한다. 옛 기억 한켠 시골집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나뭇결의 향수. 철저하게 자연이 주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이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환자들은 이곳에서 다른 병원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일반 치과에 비해서 굉장히 아늑하고 고전미가 있고 한국적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근감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면 자연과 가까워지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주택들은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곡선, 그 나무의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린 그런 모양들이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소재로서 흙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인 것들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편안함, 흙이 주는 따뜻함, 그리고 정확히 규정 지을 수 없는 오래된 것에 대한 향수.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어떤 것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교감하고 소통하려는 한옥의 따스함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 빠름과 효율성에 지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갈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 하나둘 서양의 건축 기법이 도입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현대의 건축물이 한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건축물은 폐쇄와 단절을 통해 자연스러운 기온의 변화마저 유발하고 있다.
바로 도심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열선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심의 한 83% 정도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개발에 따라서 인구의 집중 그리고 건물의 밀접되고 그리고 불투성 지면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도시의 열순환이 그 억제됨에 따라서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향후 90년간의 기온 변화를 유추해 본 결과 지구온난화와 함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서울은 내년 주변 지역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고 신선한 공기 생성을 위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그 바람의 순환을 돕는 건축물 구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옥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바람길의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스밀 공간을 내어주고 한길 바람이 지날 자리를 마련해두는 집. 사람만이 아닌 자연과 함께 이용하기 위한 문을 만드는 한옥의 지혜와 여유가 어쩌면 오늘의 집들이 배워야 할 가치인지도 모른다. 가장 건강한 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세월 검증돼서 내려온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한옥이라고 해서 현대인이 사는 쪽에 맞춰서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도 없어졌고,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새집중군 이런 건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살 수 있는 집이라는데 큰 장점을 둘 수 있겠어요. 자연과 어우러져 혼자 고고히 서지 않고 낮은 능선에 몸을 숙이는 미덕. 한옥은 물길 앞에서는 물이 되고 산 아래서는 산의 일부가 된다. 그저 자연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 집에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한옥의 숨은 가치를 이야기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 조선 후기 정치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 명제 윤증을 위해 그의 제자들이 지은 집이다. 자, 뒤에 보이는 산은 노송산의 한 줄기입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 아주 편안하게 집이 자리를 잡고 있죠. D자형의 안채와 또 사랑채가 정면을 막지 않고 약간 튀어서 막은 튀은 입구자 형태로서 중부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을 띠고 있는 집입니다. 산을 등지고 모를 앞에 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에 야트막한 노성산 줄기에 거스르지 않는 겸허함으로 지은 집.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온 이 집은 여전히 명제 윤증의 후손들이 거주하며 옛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이 집이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다. 네, 해가 정중앙에 있을 때 우리 보통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한옥은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넓은 대청마루 보이시죠? 그 너머에 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만약에 한옥의 대문이 정중앙에 있다고 하면 바람은 쭉 빠져버리죠. 근데 어느 댁을 가나 한옥은 그 대문이 꼭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바람이 벽에 한번 부딪히고 이 안을 휘 감아서 한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원한 거죠. 그때 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대청나무 뒤쪽으로 장독대 보이시죠? 장독대 뒤에 바로 대나무를 심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들어올 때 바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댄잎에 사각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어오면 더 시원함을 느끼겠죠. 노성산 줄기를 넘어온 바람이 사각거리는 대나무 소리를 싣고 온다. 청각에 의한 청량감까지 더해진 바람은
덫창을 여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창을 넘어 대청을 지나 마당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때 대청 앞 마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 없이 철저하게 비워둔 공간. 이곳엔 나름의 과학적인 원리와 이유가 있다. 산으로 향한 문을 통해 대청으로 불어 들어온 찬 공기는 그대로 빈 마당과 마주한다. 이때 마당에서 데워진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찬바람은 더 빠르게 불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과 함께하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지혜는 이곳 누마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랑채와 이어진 누마루는 사방이 개방되는 구조. 자연의 시원한 바람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한 것이다. 그래서 누마루는 이 집에서 가장 풍경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네, 우리가 경상도 쪽으로 가면 집터 자체를 아주 넓게 잤죠. 그리고 별도의 정자를 짓는데 이 댁에서는 그 정자를 안으로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서도 연결되고 마루에서도 연결되게끔 그 루마루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집안에서도 이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한 공간. 바깥의 풍경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액자의 역할을 했던 문. 한옥에서의 문은 자연과 나의 경계를 짓고 동시에 그 경계를 허물고 자연과 내가 동화되게끔 하는 이중적 역할까지도 했던 것이다. 한옥의 문은 특별하다.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공간의 경계로서의 개념만이 아니다. 밖을 내다보는 창의 역할과 외부와 집안을 구분짓는 문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장치. 그래서 한옥의 문은 더 특별하다. 이 댁은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창호지로서 바르는 문이 한 2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닫이 문을 열었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로 쏙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마루를 지나는데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동선과 효율성까지 고려한 과학적 원리는 방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 일반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미닫이와 여닫이가 각각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이렇게 밀고 열고가 가능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안고지기 문이라고도 합니다. 미닫이와 여닫이의 기능을 겸하는 안고지기 문. 두 개의 공간을 분리하거나 합쳐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혜가 담긴 문이라 할 수 있다. 이쪽이 고간체 건물입니다. 원래 지대가 굉장히 낮아서 지대를 돋궈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나란히 지은 것이 아니라 살짝 틀어서 지었죠. 여기에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올 때 이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겨울에는 우리가 햇볕만 오래 받아도 훨씬 환하고 따뜻하죠. 근데 이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천막 끝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로 여자들의 생활 공간인 부엌하고 안방이 오래도록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환하고 따뜻하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안채와 곡간체의 구조는 햇빛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바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집약된 곳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공간을 지나기 위해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바람이 정점에 이른 곳에 곡간을 만들고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했다. 그야말로 바람이 만든 천연 냉장고인 셈. 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럼 저 뒤에서 흐르는 물이 다 이 앞쪽으로 흘러나오는데 배수로를 한번 봐주세요. 저 안쪽이 75cm, 여기 150cm라고 합니다. 물기를 트여준 거죠. 한옥은 목재 건물이니까 습기에 약하죠. 그래서 그 물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안채와 곡간채의 틀어진 배치에서 물길까지 생각한 지혜를 엿본다. 두 건물 간의 빈 공간, 그 양 끝의 폭은 2배나 차이가 난다. 곡간채 뒤쪽의 장독대에 물이 고이지 않고 쉽게 마당으로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한 해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한반도의 기후적 특징은 한옥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목재로 지어진 한옥은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옥만의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옥의 과학적 원리와 특징은 궁궐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네, 이 지금 큰 돌들이 보이시죠? 이런 돌들을 장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대석으로 큰 기단들을 만듭니다. 집을 지을 때는. 특히 궁궐은 딴 집과 다르게 이렇게 이중에 2단의 기단을 두는데요. 이렇게 기단을 놓기 두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햇빛을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처마가 있어서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햇볕이 높이 뜰 때는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것을 약간이라도 밝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단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단의 돌이 지금 하얗지 않습니까?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이 화강석에 비치면은 하얀 이 화강석을 통해서 간접적인 빛이 반사가 돼서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할 것은 또 우리가 보통 집 앞에 보면 마당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당은 나무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돌도 많지 않고 비어있는 마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하얀 또 자갈들, 모래들이 많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 기단의 역할과 똑같이 햇빛이 마당을 통해서 마당에서 반사돼 갖고 집안에 들어오는 은은한 빛을 들어오게 하는 채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단과 마당이 중요한 집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옥이라면 어느 집이나 돌로 쌓은 기단이 존재한다. 그것은 집의 용도와 주인의 신분에 따라 조금씩 높낮이와 모습을 달리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마당과 함께 빛을 반사시켜 집 안으로 들이는 역할. 이렇게 반사되어 방으로 스민 햇빛은 한옥의 독특한 따스함을 연출한다. 네, 지금 창문을 보시면 아주 격자의 아주 세계적인 미술가가 만든 그런 미술 작품 같은 예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창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이 햇빛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대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는요, 바로 햇빛을 바로 들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가 않았어요. 바로 마당을 통해서 반사져 들어오거나 혹은 기단을 통해서 반사져 들어오거나 혹은 직사광선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창호지를 통해서 간접의 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밝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즐겼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 대한 한옥의 접근법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독특하다. 적당히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처마를 만들어 함부로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한겨울 햇빛이 주는 따뜻함마저 포기하진 않았다. 이 처마가 항상 그 석가래가 처마를 만들면서 이 처마선에서부터 이 기둥이 사이를 선을 그어보면은 30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바로 해가 뜨고 지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바로 이 처마가 그 각도가 결정되는데요.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겠죠. 그러니까 해를 바깥에서 막아줘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고요. 겨울은 해가 낮게 뜨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처마의 기능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옥의 과학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한반도. 그래서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남중 고도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옥은 그 차이를 이용해 여름 뜨거운 햇빛은 막고 겨울의 따뜻한 햇빛은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그것을 이용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닌 집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낸 한옥의 지혜. 바람과 물과 햇빛을 이용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낸 상생의 깨달음이 한옥에는 담겨 있다. 집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집은 사람과 닮아 있다. 네, 우리 전통 건축에서 예전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폭이나 높이, 문의 높이, 폭 등은 그냥 재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기준 도량형이 있었어요. 척도가. 그걸 바로 우리가 한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척도, 그거를 바로 영조척이라고 합니다. 그런 척도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졌는데요. 항상 같은 척이 아니라 고대 때는 뭐 35.5cm, 또 29cm, 또 30cm, 뭐 31cm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현재 쓰이는 자는 보통 30cm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치수,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인치 치수와 관련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척은 명나라에서 사용되던 척도로 조선시대의 주척과 함께 널리 사용됐다. 조선시대 영조척은 세조 12년에 31.22cm로 통일됐는데 이후로 점차 줄어들어 광무 6년에 지금과 같은 30.3cm로 고정됐다. 이러한 영조척을 바탕으로 우리의 한옥은 지어져 왔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5척. 한옥은 이 5척을 기준으로 가장 살기 편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지어진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창경궁 통면전입니다. 바로 그 왕과 왕비가 거주했던 침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 있는 곳이 대청마루, 보이는 곳이 지금 안쪽이 그냥 방인데요. 대청마루의 높이와 방의 높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도 사람들의 인체, 휴먼 스케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청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치르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장례를 치거나 이런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 대청마루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간도 커야 되니까 폭은 일정한데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높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장을 높였어요. 근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죠. 나나 혹은 부인이나 몇몇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대청이 필요해서 이 방은 상대적으로 천장이 낮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들을 보세요. 안방과 거실에 층고가 높은 걸로 알 수 있어요. 천장이 높은 걸로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스케일에 따라서 공간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루의 천장 높이는 보통 10척.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며 주로 서서 생활하는 공간인 마루는 천장이 높아야 균형이 있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게 되는 공간은 그만큼 낮은 천장이 안정감이 있다. 철저하게 사람의 눈높이와 비례를 염두에 둔 배려다. 사람의 인체 치수는 문에서도 적용된다. 덧창 한 짝의 너비는 1.8척, 사람의 어깨 너비와 일치한다. 지나치게 크지 않고 사람이 드나들기 좋은 크기, 딱 그 크기를 찾기 위해 사람의 어깨 너비와 꼭 맞는 문짝을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난간인데요. 이 난간은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사람의 인체 치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손을 이렇게 얹어 있지 않습니까? 얹어 놓고 바깥을 바라보는 가장 적당한, 가장 편한 모습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팔걸이를 할 수 있는 높이가 바로 난간의 높이입니다. 이렇듯 우리 건축은 사람의 모든
건물과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편히 살 수 있고 편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치수를 가지고 척을 가지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안한 크기로 지어진 집. 그래서 한옥은 사람과 가장 닮은 집이다. 강원도 화천의 한 한옥집. 한 자씩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곳의 강의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10칸이 똑같이 나눠. 학생이라기엔 조금 많은 나이. 하지만 이들이 내뿜는 열정만큼은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한옥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예비 도편수들. 화천 한옥마을에서는 매년 100명의 도편수들이 태어나고 있다. 틀어질 수밖에 없지. 돌아오면서 부채 모양이기 때문에. 막장은 절반이니까 85가 나온 거고, 그지? 박통 넓이는 미리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 그렇지. 이 사선을 더 봐야. 그렇지.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거대로 제재소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됩니다. 저희 요번 기수들이 이제 지어야 될 집이 그 3호정이에요. 3호정이라서 지붕 그 형태가 모음 지붕이기 때문에 다 선자라는 그 구조로 돼 있는 거라서 그 일반 집에 이제 석가래 걸리는 거하고 선자 걸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옥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작동하는 방법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집이나 그렇듯이 한옥을 짓는 것 역시 도면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기수가 한 채의 한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지어보는 과정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을 집을 미리 예측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은 그야말로 기초 중의 기초. 복잡해 보이는 도면이 어려울 법도 한데 어렵다는 생각보다 앞서는 건 역시 우리 전통의 집을 짓겠다는 의지.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굳이 한옥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어렵죠. 처음 접하는 밀리미터 센치에 익숙했는데 자치풍리로 이걸 바꿔서 또 10분의 1, 21로 줄여서 그리고 또 설계 도면과 다르게 현장에서 또 깎고 또 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죠. 좀. 옛날부터 한옥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직업을 갖다가 접어두고 그냥 집사람이랑 의논하에 그냥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한옥이라는 자체가 우리 전통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유독 이제 한옥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깎고 맞추고 하고 이런 정성이 들어가는 집이라 콘크리트 막 틀 잡아서 부어갖고 쓰고 하고 이러는 것도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이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한옥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니까. 자연이 주는 재료, 나무와 돌과 흙으로만 지어지는 주택. 그 중에서도 나무는 한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둥 하나, 문짝 하나에까지 나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 조선 문짝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호지 붙이는 조선 살문, 조선문이요. 옛날 전통문. 두치. 나무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한옥을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 그래서 목재를 일일이 자로 재고 자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일이다. 자, 이 센터에서 이 센터니까 정중앙에다가 3푼짜리 살을 쓰니까 오래전에는 오직 사람의 손에만 의존했을 섬세한 작업. 하지만 최근엔 이것에도 약간의 변화는 생겼다.
손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은 기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교 한켠 또 한 채의 한옥집이 지어지고 있다. 몇 달 후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 얼마 전까지 손으로 다듬고 깎아둔 목재로 기둥을 만들고 지금은 목재들을 조립하는 과정이 한창이다. 현장에서도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 손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순간을 두 눈에 담고 때로는 영상으로 남긴다. 난생 처음 휘둘러보는 망치질이 어색하지만 얼굴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이런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깎고 하나의 기초적인 그 과정을 걷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깎고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되지만은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 가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못이나 다른 접착제 없이 나무에 폼을 파고 이것을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지어지는 한옥. 그만큼 과정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 견고한 주택으로 때로는 수백 년을 이어가는 집이 되는 것이다. 우리 땅에서 한때는 잊혀져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집 한옥이 이렇게 다시 이들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한국 역사하고 건축 역사가 같이 시기를 흘러서 변천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환경에 맞게 변천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의 집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옥이 좋아서 지금 지어진 집처럼 일부러 찾아서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옥은 뭐 발전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가 떠나서 항상 우리랑 같이 가는 집,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전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집, 이런 집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따지셔도 우리 집은 항상 지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옥은 또다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이곳 화경당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적응한 한옥의 모습이다. 한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좋기는 하지만 겨울엔 굉장히 춥고 또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옥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은 좀 낮추고 성능이 좋은 한옥을 개발해보자, 그런 취지여서 한옥 기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시범 한옥이라는 명칭처럼 한옥의 장점과 특징은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인의 생활 구조에 꼭 맞게 지어진 집. 일반적인 한옥과는 다르게 2층으로 지어진 이 집은 기존 한옥에 비해 건축비도 저렴해졌다. 저희 시범 한옥 같은 경우는 일단 목재량을 40% 이상 줄였습니다. 그 합리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서 목재량을 줄였고요. 두 번째는 그 지붕공사에서 대개는 이제 습식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거든요. 그것을 건식공법으로 개량을 하고 지붕 소재를 경량 신소재 계열 개발해서 재료비 자체에서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공기와 재료비, 인건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전통 한옥에 비해서는 40% 정도 저렴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실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석가래를 고스란히 노출한 천장과 방안을 가득 채운 창. 창과 문에는 창호지를 발랐다. 분명 한옥이지만 현대 주택의 편리함도 담았다. 전통 한옥일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범한옥에서는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실내에서도 그대로 연출하면서도 이런 그 설비 공간은 현대적인 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현대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소재들이 보면은 첨단 소재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해서 전통 한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벽도 다시 한번 맥지를 하고 기와도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유지보수 측면에도 상당히 개선된 시범한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집 외부에 있던 부엌과 화장실을 집 안으로 옮기고 현대식 설비도 갖추었다. 단열과 보온이 힘든 한옥집의 단점을 보완해 기밀성을 높이고 보안에도 더 용이하도록 외부와 연결된 문은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하지만 집안 곳곳 한옥의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한옥의 분위기는 그대로 담았다. 이 창호는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목재 시스템 창호라고 하는 건데요. 전통 창호의 여닫이와 미닫이 영창을 하나로 결합해서 작동이 아주 편리하도록 개발한 창호가 되겠습니다. 이 창호의 특징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열면서 이 영창까지도 같이 열린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호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단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창을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영창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 두 겹 창호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 영창도 양쪽에 창호지를 발라서 일단 두 겹으로 단열을 줬고요. 밖에는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페어그래스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겹이 붙게 됨으로 인해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굴곡진 창호의 단면이라든지 가스켓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밀성을 확보를 해서 창호에서도 이제 결코 춥지 않은 한옥이 되겠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기에는 환경도 세상도 문화도 너무나 달라진 오늘날. 현대식 주택의 견고함과 한옥집 창호지의 효율성과 정서적인 안정을 두루 갖춘 이 집에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햇살을 가득하는 창을 열면 언제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집. 답답한 도시의 좁은 아파트에 갇혀있던 이들은 새삼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되새긴다. 아, 여기 동네 사는데 한옥마을 여기 짓고 있다고 그래갖고 구경하려고 찾아왔어요.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겉에 한옥 모양도 너무너무 이쁜데 안에 들어오니까 실내도 현대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현대랑 옛날식이랑 너무 조화를 잘 맞춰서 만들어놔서 너무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000년 한옥은 시대에 맞춰 환경에 맞춰 진화해왔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과 생활 방식마저 수용하고 포용하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여전히 한옥집이 많이 남아있는 종로구 통이동의 한 골목 안.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지은 지 100년이 됐다는 작은 한옥집을 만날 수 있다. 집안 곳곳 오래된 손때가 묻은 짙은 나뭇결이 살아있는 집. 크지 않은 마당에는 평상을 깔고 한켠에는 된장, 고추장 가득한 항아리들이 늘어선 것이 영락없이 옛 한옥집의 풍경이다. 하지만 이곳은 하루에도 1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가는 게스트하우스다. 작년 5월에 오픈했으니까 그동안 아마 한 50여 개국 사람들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아까 이따가 내가 보여주겠지만 옛날에는 그 노트에다가 여행 후기들을 받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 중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때로는 독일, 이스라엘 등
파란 눈의 손님이 찾아오기도 한단다. 이곳의 인기 비결은 영어는 물론 일어와 중국어까지 그들의 언어로 안내해주는 주인의 어학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옛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담은 이 집 때문이다. 이 한옥을 특별히 택해서 오는 사람들은 문화 체험을 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쪽에서도 특별히 그런 점에 착안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문화적인 대화라든지 그런 대화가 오가야 돼요. 한국이 알고 싶어 한국을 찾고 우리네 한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의 아침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 시작한 일. 주인 내외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국적도 입맛도 다른 10여 명의 손님에게 내어놓는 음식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드디어 하나 둘 손님들이 모여든다. 중국, 일본, 대만,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직업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되는 한국에서의 아침.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틈에서도 음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흐른다. 오늘 아침 한국은 이들에게 이처럼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昨天去爬山很累很晚才来这里然后进了屋子呢很温暖的感觉然后那个洗澡间虽然是在外边但是很舒服我还可以洗头然后呢睡得很香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다 함께 외출에 나섰다. 가을이 시작되는 경복궁 길을 따라 걸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억을 만들고 또 기록한다.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세상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들만은 그것을 모른 채 나이와 신분을 초월해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집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까? その国のことを知るには韓国の一番古い建物に泊まって、韓国の人たちと同じ生活をしてで実感肌で感じるようなことがそれが一番その国の人を知ることなのでだからハノクに泊まってみました。 우리 것을 알리는 것.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와 따뜻한 온정까지 전하는 민간 외교가 지금 서울의 한 모퉁이 낡고 오래된 한옥집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 따뜻하리 받기가 작년이 곧 떠납시다. 출도하옵신다. 한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 한 해 평균 500만 명, 하루 13,000여 명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국내 여러 한옥마을 중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 동시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곳 승광제에서는 매일 아침 조금은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열심히 살고 뿌리가 어떤 건지 알고 과거를 알고 서울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손의 역사교실이 그것이다.
40년 동안 정치를 해서 기념가게 이렇게 이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아 저거 뭐야 그냥 옛날 기생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국가기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조선왕조 생각을 또 텔레비전을 그 드라마가 이제 이곳은 한옥마을의 역사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승광제에는 이제 황손 이성님이 살고 계시면서 역사 바로 알기 강의를 주로 하세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자기 모습과 자기 개인, 가정, 사회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곳. 우리 역사를 알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우리네 집들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 오늘도 전주 한옥마을에는 우리 것, 우리 집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오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집. 바람과 햇살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과 함께 소통하며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 집. 한옥. 때론 사람과 이 시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옥에서 상생과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